안녕하세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 오늘도 저는 참새가 되었답니다.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는 그 방앗간은 오라산 숲속의 진주이고요. 최근에는 주에 한두 번은 꼭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단풍이 물들고 있는 그런 오라산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봅니다. 오라산 숲속의 진주 대부분 다 아시죠? 오라산 숲속의 진주는 진주에 있는 오라산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복합 산림복지 시설들을 모두 일컫는 그런 브랜드 이름입니다. 여기서 숲속의 진주라는 그 진주는 숲의 가치를 담은 보석 같은 진주, 그러면서도 진주시가 이 오라산 숲속의 진주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진주시를 상징하는 진주, 그 두 가지 뜻을 한꺼번에 지니고 있는 그런 오라산 산림복지시설입니다. 그 시설은 마치 진주와 같다, 보물과 같다라는 의미를 모아 담고 있어요. 숲속의 진주에는 우드랜드와 산림레포츠, 자연휴양림, 그런 산림복지시설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숲체험,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숲해설, 그런 숲체험이 있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과 목공체험장이 있고, 생태 관련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숲속 어린이 도서관도 있습니다. 또 산림 레포츠에서는 여러 가지 숲속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네트 어드벤처, 그 그물 모양 있죠. 그물 모양 위에서 여러 가지 곡선, 직선 이런 로프를 타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 곳이고요. 뭐 에코라이드라든지 곡선형 집 와이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어린이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서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좋고요. 또 여기에는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글램핑장도 있고 아예 콘도형 숙박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오픈과 동시에 다 매진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려고 하면 정말 손을 빨리 놀려야 된답니다. 여기 우드랜드는 진주 시민으로서는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시설이고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많이 피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저는 원래 이 숲속의 진주라는 이 시설이 생기기 전에도 벚꽃을 보러 여기에 갔었어요. 그 정도로 벚꽃나무가 일찍부터 꽃을 많이 피우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소문난 장소에 벚꽃을 보러 갈 때도 우리 여기 지역 사람들은 이곳에서 주로 벚꽃을 즐기곤 했을 정도로 벚꽃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무 밑에 수선화들을 많이 심어놔서 봄에는 수선화, 여름에는 꽃무릇하고 맹문동, 수국, 그리고 가을에는 억새,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다운 또 오라산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가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아기자기한 그런 공원같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숲속의 진주가 이 복합시설이면서 어린이들에게 많이 개방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은데 큰 나무 밑에 작은 식물들을 키운 그 사이사이로 목공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이랑 또 요 오라산 숲속의 진주가 원래 산석공원이라고 했었는데
돌이 너무 많아요. 그 돌들을 이용해서 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들을 쌓아서 막상 와 보시면 아이들 못지않게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 숲속의 진주가 계곡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거든요. 걷는 내내 물소리, 그리고 시원한 공기, 그런 것들이 함께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맨발로 걷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꼭 와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숲속의 진주하고 사실은 뭐 딱히 관계가 많이 있진 않아요. 다만 저희 동네하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걸어가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많이 오시면 주차장도 복잡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저는 봄, 여름에는 거의 퇴근 시간 이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침 일찍 가든지. 그래서 주차 문제도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을 저만 알기에는 엄청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포스팅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는 주말 생활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10월 18일부터 11월 말까지예요. 월화산 숲속의 진주 거기에 네이버에서 치면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숲속의 진주 검색하셔가지고 그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 우드 캘린더 만들게 하고 나무로 만든 이거 뭐라 할까요? 꽃병꽂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숲속의 진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숲속의 진주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너무 지리를 잘 모른다 하는 그런 분들은 관광형 하모 콜버스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거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그거를 타고 우리들이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곳들이 진양호가 있고요. 그리고 진주성, 진주역, 그리고 혁신도시의 이성재 미술관과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그리고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거쳐서 경상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이 여기 있거든요. 그 길을 해서 경상남도 수목원, 그리고 지수 지역에 있는 진주 K기업과 정신센터 지수 성산마을까지 그 버스를 이용해서 쭉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자세한 노선도 같은 것도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양호에 차를 대시거나 또는 진주역,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진주역에 차를 대시고 그 시설들을 이 하모 콜버스를 타고 이용하시면 훨씬 쉽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다 가본 곳이라서 버스에서 내리면 그렇게 많이 걷지들 않아요. 다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걷지 않으니까요. 진양호에 차를 대시고 진양호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진주역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이 코스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코스가 제가 보니까 좀 진주에서 그래도 가볼 만한 곳이 대부분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기회 되면 이 하모 콜버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무료네요. 예약하면 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환승했을 경우에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숲속의 진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드랜드가 있고요. 산림대포처 하는 곳이 있고 자연휴양림으로의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부대시설로
뭐 주차장이라든지 동화의 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여기는 크게 네 군데로 나눠 있어요. 1주차장부터 4주차장까지 있으니까요. 지도 보시고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전체적으로 오라산 숲속의 진주 안에도 군데군데 소분해서 작은 정원들을 만들어 놨어요. 뭐 참외 정원도 있고 산림조합 정원도 있고 대나무 숲이라든지 물소리원, 깨꼬리 숲, 돌담 정원, 후투티 숲, 월량교, 딱따구리 숲, 수선화 정원, 맨발로 숲, 제가 이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읽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작은 정원들이 모여서 큰 하나의 정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도 충분히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라산 숲속의 진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변화된 모습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식하고 또는 외식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또 나가는 길에 한 번씩 차를 타고 횡하니 돌기도 하고 차를 군데군데 세워놓고 또 구경하고 또 차 타고 이동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수국이죠. 수국 중에서도 그 목수국들은 많이 안 자르고 아직 저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저곳에 눈이 쌓이면 그것 또한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 다 예쁜 곳이 숲속의 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모 관광버스, 그 버스가 서는 곳들이 다 진주에는 많이 걷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다리가 아파서 많이 못 걸어 다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 중에서 조금이라도 걸으시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아까운 그런 곳인데 제가 오늘 가봤을 때는 스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젊은 분은 오셔가고 글램핑 하시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펜션 같은 거는 시작과 동시에 끝난다는 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저도 한 번도 당첨이 안 됐답니다. 지금 많이 단풍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여기 글램핑 하시는 분들 밤에 잠이 올란가 모르겠어요. 계곡을 따라서 계속 물이 흐르거든요. 그렇고 아침에 이렇게 일찍 눈 뜨면 온갖 새소리가 다 들리는 곳이에요. 정말 온갖 새소리. 아까 후투티 숲도 있었고 딱따구리 숲도 있었잖아요. 우리 보통 아래쪽 사는 분들이 그 딱따구리는 강원도 지역 그런 데만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도 딱따구리 있어요. 저희 집에는 바로 대나무 밭이 집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가끔씩 제가 딱따구리 소리를 듣는답니다. 저희 남편도 제가 딱따구리가 우리 옆에 대나무 숲에 있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무슨 딱따구리, 무슨 여기가 강원도도 아닌데 이렇게 저한테 막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또 후투티도 가끔씩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운동장에 후투티가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 아침에 눈 뜨면 깨꼬리 같은 소리를 비롯하여 극악스럽게 울어대는 새소리까지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여기 숲속의 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시면 그 억새 종류 그라스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가을가을하다 하는 그 모습이 딱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리고 수국도 보통 뭐 일반 꽃수국은 꽃 피고 나면 바로 그리고 목수국도 다 잘라주라고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목수국 굳이 잘라주지 않아도 다음에 꽃 피는데 별 지장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아직 안 잘라준 것들도 막 있어요. 그냥 스스로 말라서 바스라질 때까지 두어도 되더라고요. 저기는 저 물의 표현이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게 하기 위함. 그래서 저기에 달이 비칠 때 달을 모두 몇 개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퀴즈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달 비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지금 가을가을한 모습들을 저만 보기에는 좀 많이 아까운 그런 곳이 숲속의 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명국도 많이 피어 있어요. 추명국 오른쪽에 저게 저 나무가 뭐 드나요? 열매도 맺히고 하는데 저 남부수종이거든요. 여러 가지 숲으로 가는 데크길 같은 것도 예전보다 많이 확장을 해서 걷는 재미도 쏠쏠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곡 쪽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또 물이 흐르지 않는 곳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물이 많이 흐르는 곳도 있어요. 오늘도 역시나 하늘이 많이 맑았습니다. 제일 아랫단에 억새가 있고 그 위로 단풍 든 나무가 있고 그 뒤쪽으로 노랗게 물들고 있는 산이 있고 그 뒤로 하얀 구름하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어서 제가 오늘 숲속의 진지에서 공부를 하고 오는 길에 그냥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쁜 모습들이 계속 저를 차를 세우게 만들었어요. 저 오다가 퇴근하는 길에 여러 번 차를 세웠답니다. 저기 어느 한 곳에는 진주바이솔도 심어놨어요. 저렇게 땅바닥에 진주바이솔 보이시죠? 지금 한참 진주바이솔은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자세히 보아야만 보이는 진주바이솔 심겨진 곳이고요. 단풍들도 가지가지 단풍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 나무를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처음부터 막 철사를 감고 휘고 자르고 따듬고 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여기 숲속의 진주에 있는 나무들은 저렇게 그 경계를 지어 놓은 나무들 말고는 대부분 그야말로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의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소나무 있는 곳 있죠. 저기 제일 넓은 주차장 끝단에 가면 저 소나무 있는 곳인데 제가 숲속의 진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오솔길로 되어 있고요. 오솔길 좌우에는 키 낮은 식물부터 키 높은 식물, 아까 그 소나무 키 커요. 키 큰 소나무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아주 예쁜 이 오솔길, 아주 규모도 작아요. 작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그런 곳인지라 제가 여기 숲속의 진주에서 제일 즐겨 찾는 곳입니다. 정말 좁아요. 이거 몇 평 될까요?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곳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서 좋아합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황금사철 저게 잘못 자르면 황금빛을 못 본다 하더라고요. 시기를 적절하게 잘라야 될 것 같고 지금 병꽃나무 꽃이 막 피어 있어요. 무늬병꽃, 분홍 무늬병꽃. 제가 이 오라산이 숲속의 진주로 정해지기 전에 가끔 가족들하고 오라산에 등산을 간 적이 있거든요. 오라산은 등산 코스가 두 곳이 있어요. 오라산 정상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국사봉 정상으로 가는 코스가 있는데 오라산 그 코스에 종종 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 어떤 날은 그 거의 정상 가까이 차로도 갔는데
그 타고 가거나 걷다가 보면 유달리 요 월화산 숲속에 꽃핀 모습들인데 그게 다 병꽃나무였어요. 삼색 병꽃도 많았고 붉은 병꽃도 많았고 지금은 그 병꽃나무 있는 곳으로 잘 안 가고 그냥 이 숲속의 진주 쪽을 제가 도니까 그곳을 잘 안 가는데 예전에 등산 다닐 때 거기에 정말 병꽃나무가 많았어요. 지금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길 아래쪽으로 언덕배기 절벽 쪽에 아래쪽 절벽 쪽에 그 병꽃나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쁘죠? 저기 주차장에 차를 대고 조금 바로 주차장 끝자리에 있는데 그 끝 자투리 땅에다가 저렇게 해놓으니까 참 예쁜데 사람들이 저곳을 알까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쁜 거는 함께 봐야 되고요. 맛있는 거는 같이 나눠 먹어야 좋잖아요. 저기에 보면 앞쪽에 키가 아주 작은 수호초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수호초를 4촉을 샀답니다. 수호초는 키가 한 10cm 정도밖에 안 커야 정상이거든요. 꽃도 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계절 초록에 있으면서 가을 되면 조금 노란색을 띠다가 다시 초록해서 사계절 상록이에요, 수호초. 그래서 제가 바이솔하고 같이 어울리게 키우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4촉을 샀는데 제가 산 수호초는 키가 한 30cm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수호초는 그렇게 키가 안 크거든요. 응달 북쪽에도 잘 커요.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 그 북쪽에 저희 집 있는 동 북쪽에 1년 내에 해가 한 자락도 안 들어온 그곳에 수호초가 잘 살아 있었거든요. 키가 항상 한 5cm에서 10cm 사이 그 정도 키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산 거는 어째서 30cm가 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서 키를 맞게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도 수호초도 있고 저렇게 편백 종류 그런 종류들의 그 중앙에는 큰 소나무가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저렇게 억새풀, 황금사철 그런 것들이 많이 심겨 있고요. 지금 최고로 예쁜 곳은 저기에 향등골풀입니다. 지금 수국도 물이 많이 들었죠. 수국 단풍도 예쁘더라고요. 수국도 저렇게 붉게 물드는 게 있는 반면에 그냥 겨울에도 초록한 그런 종류도 있고요. 노랗게 물드는 종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건 뭔지 모르겠어요. 단풍이 되게 예쁘게 들었어요. 저도 저거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할 정도로 단풍이 예뻤답니다. 이거는 자엽국수나무죠. 자엽국수나무는 사계절 저렇게 자엽이에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저 상태로 떨어져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저도 키우고 있거든요. 저기 향등골풀 많이 피어 있죠. 저희 집에도 향등골풀 제가 한 무더기를 심었는데 작년 봄에 심었는데 작년 여름 지나면서 거의 시들시들해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올해는 꽃이 만개해 있답니다. 저 아래쪽으로 매자 보이죠? 매자나무도 단풍이 드니까 이쁘고 빨간 열매도 열리고 그리고 청화숙부쟁이가 지금 만개해 있어요. 오늘 저곳에서 제가 청화숙부쟁이를 찍으면서 야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쁘다 와 그렇게 하면서 혼자서 찍고 왔답니다. 한 포기가 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쁜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산에 소 풀먹이로 다니면서 컸어요. 어렸을 때 산에 가면 저런 것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어요. 용담을 비롯하여. 그래서 요즘 야생화로 나오는 꽃들, 나무들, 식물들 남부에 있는 걸 제가 웬만하면 본 것들이에요. 다만 그때는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아서 이름을 모르지만 그때 산에서 본 것들이 야생화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산에 들국화가, 우리는 통칭 들국화라 했어요. 뭐 개미치, 청화수국, 취나물 상관없이 통틀어서 들국화라 했고, 억새풀 종류는 통틀어서 그냥 새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억새떼, 억새할 때 그 새떼 해서 새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여름에 이제 학교에서 그 풀 베어 오라 하거든요. 학교에 그름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짜치니까 그름을 안 사고 방학 숙제가 그 풀 베어 가는 거잖아요. 이제 억새풀 저게 말려도 부피가 많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억새풀을 많이 베어 갔습니다. 근데 억새풀 저게 장갑을 끼지 않고 베면은 막 손이 베어요. 손도 베고, 근데 저거는 그냥 칼처럼 쫙쫙 나와서 피도 많이 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 억새를 자주 베었던 이유는 다른 풀들은 마르면 부피가 확 줄면서 무게도 확 주는데 억새는 그렇게 무게가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근데 이 풀을 베어서 가져가면 선생님들이 무게를 재거든요. 일정 무게 이하가 되면 다시 배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름 되면 억새풀을 베어서 많이 말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때 손도 많이 베었어요. 뭐 장갑에 있기를 했겠어요. 낫이 좋았겠어요. 낫도 초등학교 때 그 부모님 바쁘시잖아요. 저는 제가 갈아서 막 나무 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시골에서 살던 그런 추억들이 지금은 진짜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참 열악했던 시대에 학교를 보내었던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물을 가꾸고 식물을 관리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너무 큰 나무, 둥치가 큰 것들은 잘라내야 될 때 좀 마음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청하수국 제가 여러 번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도 찍어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러나 청하쑥부쟁입니다. 계속 제가 청하수국이라 했나요? 청하쑥부쟁이. 근데 저는 저거 집에는 재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학교에 있었거든요. 연못가에 있었는데 너무 많이 번져서 저거 제거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는 그렇게 많이 번지는 것들은 제가 많이 키우진 않아요. 자엽국수나무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사계절 잎은 자엽인데 겨울에는 거의 떨어지고요. 황금사철은 없고 그냥 사철은 제가 많이 키우고 있어요. 저절로 나요. 우리 집에 여러 군데 저절로 나서 계속 잘라가면서 키우고 있고요. 저런 그라스류는 산에서 너무 많이 봐서 저는 키우지 않습니다. 오늘 월화산 숲속의 진주 제가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거의 대부분 사진을 연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회 되면 한번 월화산 숲속의 진주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 바퀴 다 걸으면 많이 걸을 수 있으니까요. 구경 한번 오세요. 가을 가기 전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예쁘거든요. 감사합니다. 추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또 봬요.